파트 1. 그날의 기억과 한 통의 메일. 선생님, 한 분의 메일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을 남기셨던 48의 그 가장께서 두 번째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이 아니라 긴 메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을 보고 정말로 자동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덱스에 매달 30만원, 미국 인덱스에 매달 30만원.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4일 그날, 코스피가 하루에 12% 무너지던 그날,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호의 영역, 위기에서 살아남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메일을 읽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한국증권거래소가 자료를 집계한 1980년 이래 역대 1위의 1일 하락률, 코스피는 단 하루에 12.66% 무너졌습니다. 638.37포인트, 역대 최대 낙폭. 삼성전자는 11.74% 빠졌고 SK하이닉스는 9.58%, 현대차는 15.80% 폭락했습니다. 그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코스닥은 14% 무너지며 1997년 시장 출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그런데 그날의 진짜 충격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우리 모두가 그 직전까지 코스피 10,000포인트는 시간 문제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아침 모든 신문은 코스피 8,000시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우리는 5,09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을 다시 살피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과 같은 날이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영상입니다. 전편에서 우리는 인류가 검증한 10가지 투자 기법을 한국에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4개의 층 중에서 가장 어려운 셋째 층, 보호의 영역을 다룹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30분만 함께 해주십시오.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떤 종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시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구조, 그것을 함께 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파트 2.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갔는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폭락한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리고 2026년 3월 4일에 이란 충돌 폭락, 이 5번의 위기 중 몇 번을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3번에서 4번의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 코스피는 1년 만에 63.6% 무너졌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280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회복까지는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1월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한 후 2001년에는 대마불사로 통하던 주요 대기업의 구조조정 충격으로 다시 55.4% 폭락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에 두 번의 무너짐. 그것이 한국 시장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코스피는 약 51% 하락했습니다. 회복까지 약 4년. 그러나 닷컴 시기에 인기였던 종목 중 다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덱스는 회복했지만 개별 종목은 그러지 못했다는 한국 시장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고점 2085에서 2008년 10월 코스피는 약 57% 무너졌습니다. 회복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약 49% 반등했고 2011년 5월까지 137.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비투를 활용한 단일 종목 집중 투자자들의 다수가 반대 매매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비투는 회복 전에 투자자를 먼저 쫓아낸다는 한국 시장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코스피는 단 한 달 만에 약 35% 폭락해 1,439포인트까지 추락했다가 그해 말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사상 최단 회복을 기록했습니다. V자 반등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V자의 반대편에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1,500에서 매도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폭락의 진짜 손실은 가격이 아니라 시점이라는 한국 시장의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4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단 하루에 12.66% 무너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코스피는 다시 7,500선을 돌파했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그날 매도한 사람은 2달 뒤 시장이 회복한 모습을 보며 더 큰 손실감을 안았습니다. 그날 가만히 있던 사람은 손실은 있었지만 2달 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오히려 매수한 사람은 2달 만에 약 4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과, 차이는 반 하나. 그 사람이 그날 어떤 구조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할 보호 4층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파트 3. 한국 투자자의 5가지 진짜 위험. 선생님, 보호의 구조를 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자본시장연구원과 행동재무학의 다수 연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시장은 위험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 자신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5가지 진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위험. 코스피 자체가 폭락하는 위험입니다. 1997, 2008, 2021, 2026년 3월 같은 날. 이 위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종목 위험. 코스피 인덱스는 회복해도 개별 종목은 회복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2000년 닷컴 시기 인기 종목 중 다수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 시기에 영입된 회사들 중 다수가 사라졌습니다. 2021년 한국 플랫폼 호황기에 떠올랐던 일부 종목들이 70% 이상 빠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B2 위험. 신용거래의 위험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한국의 신용융자 잔고는 사상 최고치인 36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면 36조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매매는 가장 낮은 가격에 강제로 청산됩니다. 넷째, 행동 위험. 자기 자신의 위험입니다. 두려움에 매도하고 탐욕에 매수하는 위험. 다니엘 카네만과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는 한국 투자자도 미국 투자자와 동일한 행동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실회피, 확증 편향, 군중심리, 과신 편향. 이 4가지 편향이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을 시장 평균보다 낮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다섯째, 구조 위험. 자산 배분 자체가 잘못된 위험입니다.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한국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자산까지 모두 한국 시장에 두는 것. 이것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 모든 것을 베팅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위험을 동시에 막아내는 구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짤 보호 4층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하나. 위험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뚝이 아닙니다. 땅에는 여러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서서히 차오르는 물, 강 자체의 방향 변경, 우리가 뚝을 잘못 쌓는 실수. 그래서 우리는 한 겹이 아닌 여러 겹의 뚝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파트에서 다룰 보호 4층 구조입니다. 파트 4. 보호 1층. 비상자금이라는 가장 깊은 뚝. 선생님, 보호의 첫째 층은 투자가 아닙니다. 비상자금입니다.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산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워런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존 보글도 한 목소리로 말한 원칙입니다.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아남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하라. 한국에서 비상자금의 보관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머니마켓 어카운트, 즉 CMA 계좌.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는 가장 낮습니다. 둘째, 1년 미만 정기예금이나 적금, 약 0.5에서 1% 더 높은 금리. 그러나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금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셋째, 한국 단기국채, 즉 KTB, 그리고 국채에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가장 안전하고 금리는 정기예금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짚고 갑니다. 한국 투자자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비상자금을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넣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는 분위기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기예금 3%와 주식 30%가 비교됩니다. 그래서 비상자금까지 주식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그날 주식은 30% 무너지고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이 들어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보호 1층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할 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비상자금은 마치 집에 있는 비상식량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있는지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눈이 와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그 비상식량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완전히 다른 일주일을 보냅니다. 비상자금이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 한 사람은 두려워서 매도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기회임을 알아봅니다. 이 차이는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통장에 있는 비상자금에서 옵니다. 행동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투자보다 비상자금이 먼저다. 한 달 안에 닥칠 수 있는 모든 일에 답할 수 있는 돈을 먼저 마련하라. 그 다음에 투자를 말하라. 파트 5. 보호 2층. 자산 배분이라는 두꺼운 둑. 비상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진짜 투자자금에 대한 구조를 짤 차례입니다. 보호 2층의 핵심은 단 하나. 자산 배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코스피에만 모든 돈을 넣었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 하나에 모든 운명을 건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에서 유일한 공짜 점심은 분산이다. 분산이 왜 공짜 점심인가? 자산을 나누면 수익률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훨씬 더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수학의 마법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두 가지를 섞으면 변동성이 단순 평균보다 작아집니다. 이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단순한 자산 배분의 한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주식 인덱스 30%, 미국 주식 인덱스 30%, 미국 장기국채 20%, 금 또는 원자재 10%, 한국 단기국채 10%. 이 비율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첫째, 한 나라에 50% 이상을 넣지 않는다. 둘째, 주식의 60% 이상을 넣지 않는다. 셋째, 안전자산을 최소 30%는 유지한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자산에 투자해도 됩니까? 환율 변동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명료합니다. 환율 변동은 위험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57% 무너졌을 때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60% 폭등했습니다. 즉, 미국 주식을 가진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이 빠진 만큼 환차익을 거두며 손실을 절반 이상 상쇄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충격 때도 동일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빠질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 한국 투자자의 손실을 가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자산은 한국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험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하나. 자산 배분은 마치 한 끼 밥상에 여러 반찬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 생선 하나, 국 하나. 어느 한 반찬이 상해도 나머지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가지 반찬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은 그 반찬이 상하는 날 한 끼를 굶어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한국 주식 하나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은 한국 시장이 흔들리는 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신동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자산 배분의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철학이다. 자신은 미래를 모른다는 겸손의 철학이다. 파트 6. 보호 3층 손절선과 매도 원칙이라는 마지막 뚝. 선생님, 이제 가장 어려운 셋째 층입니다. 손절선과 매도 원칙. 자산 배분이 끝났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배분 안에서 개별 종목을 사거나 모멘텀을 따르거나 일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둘 때 그 안에서도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손절선입니다. 손절선은 미국과 한국의 행동, 재무학 연구가 만장일치로 인정한 단 하나의 절대 원칙입니다. 10에서 15% 손절선을 사전에 정하고 감정 없이 실행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전에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다음에 정하는 손절선은 손절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손절선은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어떤 이유에서도 매도해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자주 잃는 이유는 매수에 있지 않습니다. 매도에 있습니다. 내려갈 때 못 팔아서 손실이 커지고 올라갈 때 너무 빨리 팔아서 수익이 작아집니다. 이것이 한국 시장에서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코스피 인덱스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손절선의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A라는 종목을 1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손절선을 8,500원으로 정합니다. 15% 손절선입니다. 이 종목이 8,500원에 도달하면 매도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날의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도합니다. 왜 이유를 묻지 않는가? 이유를 물으면 사람의 뇌가 매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손절선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변명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손절선은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불편하고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한 그 0.5초의 순간 안전벨트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면서 안전벨트가 정말로 필요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후회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손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손절선 없는 투자는 안전벨트 없는 운전이다. 한국 시장에서 모멘텀을 따르되 단일 종목을 사되 신규 산업에 도전하되 반드시 손절선과 함께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도 원칙입니다. S보다 매도가 어렵습니다. 손절은 손실이 두려워 어렵고 익절은 더 오를 것 같아 어렵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라. 오르는 종목에 더 투자하고 내리는 종목은 정리하라. 한국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 행동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오르는 종목은 너무 빨리 팔고 내리는 종목은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며 더 삽니다. 이것을 물타기라고 부릅니다. 물타기의 99%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개 한 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도 원칙의 단순한 한 줄. 종목이 내릴 때 더 사지 마라. 종목이 오를 때 너무 빨리 팔지 마라. 이 한 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크게 개선됩니다. 파트 7. 보호 4층. 자기 인지라는 가장 높은 둑. 선생님, 이제 마지막 4층입니다. 가장 높은 둑이자 가장 보이지 않는 둑. 자기 인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지수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한국에서 자기 인지의 핵심은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느 인생 단계에 있는가? 20대와 30대는 토대층과 비대칭층을 크게, 보호층을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는 토대층과 보호층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부모 부양이 동시에 닥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보호층을 크게, 비대칭층을 작게 가져가야 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는 보호층을 가장 크게, 그리고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4층 비율은 여러분의 인생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얼마의 손실까지 견딜 수 있는가? 자기 자본의 10%가 단 하루에 사라진다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20%라면, 30%라면, 50%라면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는 자기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실의 약 절반에서 무너집니다. 즉 자기가 30%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는 15%에서 매도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산 배분의 위험 자산 비중은 자기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실의 절반에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떤 편향에 가장 취약한가? 손실 회피 편향. 같은 금액의 손실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약 2배 강하게 느껴집니다. 확증 편향.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한 좋은 뉴스만 골라서 봅니다. 군중 심리. 모두가 사는 종목을 따라 삽니다. 과신 편향. 자기는 평균보다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는 이 4가지 편향 모두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편향에 가장 약한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하나. 자기 인지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에 묻은 검댕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도 보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 자기 인지의 거울은 투자 일기입니다. 매수 이유, 매도 이유, 그날의 감정, 한 줄씩이라도 적어두십시오. 6개월 뒤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언제 두려워서 매도했는지, 언제 욕심에 매수했는지, 언제 잘못된 정보에 흔들렸는지, 이 패턴을 아는 것이 자기 인지의 출발입니다. 행동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보호사층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적이 아닌 관찰 대상으로 보아라.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 파트 8. 폭락이 오는 날의 행동 매뉴얼. 선생님, 보호 4층 구조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가장 실전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폭락이 오는 그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매뉴얼은 한국 자본시장의 5번의 큰 위기를 모두 통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따랐던 행동 패턴을 정리한 것입니다. 폭락 당일. 첫째,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폭락 당일에 내린 잘못된 결정입니다. 둘째, 뉴스를 끕니다. 폭락 당일의 모든 뉴스는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뉴스는 일주일 뒤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자산 배분 비율을 봅니다. 주식이 30% 빠지면 자산 배분 비율이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주식 60%, 채권 40%였던 사람이 폭락 후 주식 45%, 채권 55%로 바뀝니다. 폭락 일주일 뒤. 첫째,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합니다. 즉 채권 중 일부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는 자동으로 주식을 일부 매도하게 되고 폭락 후에는 자동으로 주식을 일부 매수하게 됩니다. 즉 자산 배분 자체가 고가 매도와 저가 매수를 강제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둘째, 자기 비상자금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자기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 6개월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자기 손절선이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일 종목 중 10에서 15% 손절선을 넘은 종목은 감정 없이 매도합니다. 폭락 1개월 뒤. 첫째, 매수 기회를 봅니다. 이미 자산 배분 리밸런싱으로 일부 매수했지만 추가 매수 기회를 살핍니다. 다만 단일 종목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인덱스 상품의 추가 DCA를 늘립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점검합니다. 한국 수출 증가율, 미국 고용 지표, 미국 금리, 환율, 이 4가지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폭락 3개월 뒤. 첫째, 자기 투자 일기를 다시 봅니다. 그 폭락 동안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직하게 평가합니다. 둘째, 자기 4층 구조에서 보완할 점을 찾습니다. 다음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 폭락에서 더 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매뉴얼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폭락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폭락에 대한 자기 행동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이 사전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은 폭락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파트 9. 2026년 한국 시장에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2026년 5월 현재 코스피는 7,500선에 도달했습니다. 웨이브 증권사는 코스피 1만 포인트, 1만 2천 포인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칙론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라는 사실은 매수 결정의 이유도, 매도 결정의 이유도 되지 않는다. 사상 최고치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다. 미국 SP500은 지난 100년 동안 약 1,100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매월 한 번씩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사상 최고치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다만 사상 최고치가 어떤 조건과 함께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4종목이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사상 최고의 집중도, 신용융자 잔고 36조 원, 사상 최고치, 투자자 예탁금 137조 원, 사상 최고치, 그리고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전망 약 338조 원에서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실적. 이 5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5가지 슈퍼사이클의 교차점에 있다. 일본의 1989년이나 미국의 2000년과는 다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호황이다. 기관론자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거품은 끝까지 실적으로 정당화되었다. 1989년 일본도, 2000년 미국도, 2008년 미국 부동산도 모두 끝까지 실적으로 설명되었다. 거품의 가장 큰 특징은 거품이 아니라고 모두가 믿는다는 것이다. 이 두 시각 중 어느 쪽이 맞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느 쪽이 맞든 보호 4층 구조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낙관론이 맞으면 그는 적당한 수익을 얻습니다. 비관론이 맞으면 그는 큰 손실을 피합니다. 이것이 보호의 진짜 의미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여기서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하나. 집을 짓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붕을 만듭니다. 비가 안 와도 손해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살아남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붕을 만든 사람은 어떤 날씨가 와도 집 안에서 안전합니다. 지붕이 없는 사람은 매일 하늘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보호 4층 구조는 여러분의 투자에 지붕을 만드는 일입니다. 파트 10. 100명의 시선이 한 곳에 모인 한 줄. 선생님, 이 영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100명에 가까운 학자,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 전문가, 행동재무학자, 그리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의 모든 검증된 연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찰리 멍거, 존 보글, 피터 린치, 윌리엄 오니에, 레이 달리오, 데이비드 스웬슨, 마크 미너비니, 제시 리버모, 나심 탈레브, 존 켈리, 에드워드 소프, 짐 사이먼스, 유진 파마, 케네스 프렌치, 다니엘 카네만, 리처드 탈러, 로버트 실러. 이 모든 위대한 시선이 결국 한 줄의 말로 모입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은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짠 보호 4층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층, 비상자금,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를 흔들리지 않는 자산에. 이것이 가장 깊은 뚝입니다. 둘째층, 자산 배분, 한국과 미국, 주식과 채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이것이 두꺼운 뚝입니다. 셋째층, 손절선과 매도 원칙, 사전에 정하고 감정 없이 실행한다. 이것이 마지막 뚝입니다. 넷째층, 자기인지, 자기 인생 단계, 자기 견딜 수 있는 손실, 자기 편향. 이것이 가장 높은 뚝입니다. 이 네 층을 모두 갖춘 사람은 어떤 시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1만을 가도 5천으로 빠져도 그는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파트 11.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 답. 선생님, 영상을 시작하며 한 분의 메일을 읽었습니다. 48의 가장, 2026년 3월 4일의 폭락에서 또 한 번 무너지셨던 분. 그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날 매도하신 것은 손이 떨려서가 아닙니다. 보호 4층 중 어느 한 층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는 보호 4층 중 단 하나도 갖지 못한 채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기 때 모두 함께 무너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4층의 존재를 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투자자보다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작게, 그러나 꾸준히 짓기 시작하십시오. 이번 달은 비상자금 1개월치만 마련하십시오. 다음 달은 비상자금 2개월치를 채우십시오.
6개월 뒤에는 비상자금 6개월치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모든 투자는 자동 적립식으로 한국 인덱스와 미국 인덱스에 분산하십시오. 1년 동안 이 구조를 유지하시면 그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선생님은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위해 차분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구조에서 옵니다. 파트 12 마지막 약속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떠한 종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기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기에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결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교육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이고 코스피 8000 시대가 곧 온다는 말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 달에 100% 수익, 비밀의 종목,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걸린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100년 전 폐허 속의 한 청년이 노트에 적었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옮깁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이기려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짠 보호 4층 구조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긴 싸움의 도구입니다. 그 싸움의 끝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한 가지 진실을 깨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시간을 친구로 삼고 보호의 구조를 함께 갖춘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매와 구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응원은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화면을 끄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의 4층 구조 중 마지막 넷째 층, 비대칭 기회의 영역, 즉 작은 베팅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대칭 투자의 한국형 실전 적용을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천천히, 작게, 그리고 꾸준히